네, 자세한 이야기는 교육부 민미홍 해외인재 유치지원 담당관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부가 이번에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인재 확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수한 유학생 유치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유학생 60만 명,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33년까지 유학생 38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지역과 대학은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에 놓여 있고 특히 뿌리 산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 공급이 수요에 대비해서 절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역시 우수한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 마련했고요. 저희는 이 방안을 통해서 지방과 대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는 총 16만 7천 명입니다. 이를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치인데요. 네. 세부적으로는 학위 과정에는 22만 명, 그리고 어학연수 등 비학위 과정에는 8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전 세계 유학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요.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 목표치인 22만 명이 달성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유학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등 비학위 과정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있어서 유학생 수가 최근 3년간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비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의 증가 추세를 회복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8만 명을 유치 목표로 설정한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런 목표 달성에 급급하다 보면 자칫 관리하는 체계가 부실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유학생 양적으로 확대가 되면 질 관리 우려가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요. 다만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학, 지역 기업, 지자체의 3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의 규모와 분야를 유치 단계부터 설정하는 겁니다. 이후에 또 학업, 취업, 정주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학생 불법 체류율을 낮추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역 내 취업 정주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유치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학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울러 저희는 해외 한국교육원이라고 있는데 한국교육원 내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해서 유학원이 없어도 우수한 유학생들을 선발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통로도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사회,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 기회도 넓혀서 유학생이 지역에 잘 정주하고 사회통합 가능성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런 방안들이 이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지역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효과가 큰 정책이긴 한데 이제 또 유학생의 한편으로는 입학 문턱을 낮추게 되면 좀 언어 능력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방안 마련하면서 현장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 현장에서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인증 기준 중에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낮춰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에 한국어 능력 입학 요건을 개선하겠다는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한국어 등급의 기준,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그 소관위원회 심의 거친 다음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저하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 유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대책도 담았는데요. 대학이 책무성을 가지고 유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되 다만 이제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인적 물적 자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번 방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아주 지역의 수요를 밀착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협력하는 라이즈 체계를 이용하겠다라는 전략이 눈에 띄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선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확대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현재 전체 유학생 중 한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반면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4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즈 하에서 체계적으로 유학생 유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유학 통해서 국내 정착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역 전략 산업이나 인력 부족 분야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은 이미 지역 성장을 일굴 인재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 확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유학생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걸 라이즈 체계에 연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역 소멸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근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벌써부터 이 부시대학들이 이른바 부시대학들이 구조개혁이나 혁신 없이 이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연명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네, 그동안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혁 의지가 높고 우수한 그 역량 높은 지방 대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이번 대책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혁신 의지가 높은 지자체, 대학들을 자발적인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자체, 대학,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그 지방 대학이 유학생 유치와 대학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전략과 비전 하에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가 부실한 대학이나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가 대학의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교육 국제 역량 인증제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유학생 질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도 제한하는 필요한 조치 같은 것들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예비 유학생한테는 내실 있게 유학 정보를 제공해서 부실한 대학, 정보 부족해서 부실한 대학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네, 유학생 유치가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이 양적 확대 못지않게 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후속 대책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